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는 건물입니다. 동그란 구조의 건물 외형 전체가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스크린을 통해서 눈동자, 지구 같은 다양한 외관이 연출됩니다.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면서 지난달 초 개관과 함께 단숨에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았습니다. 영국의 밴드 U2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미 업계에서는 라이브 공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피어를 만든 업체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점이기도 한데요. 과연 스피어는 사진 찍기 좋은 관광 명소를 넘어서 K-POP 등 공연 산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피어는 2018년 기획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5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9월 말에 개관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시작된 첫 콘서트의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밴드 U2였는데요. U2의 공연이 열리고 난 뒤에 관객들과 외신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라스베가스 역사에 남을 만큼 완전히 화려하다, 진짜 헤드라인은 밴드가 아니라 스피어 그 자체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거대한 천문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헤드셋 없이 VR 체험이 구현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CNN 평가와 비슷하게 실제로 경험한 이들은 마치 가상세계에 있다 라는 이런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스피어의 경우에는 내부 스크린의 높이가 76m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스크린이 관객 주위를 180도 이상 감싸기 때문에 임장감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화질은 시중에 판매하는 고화질 TV 4K 즉 UHD TV 수준이 아니라 18K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상 몰입을 한다면 이것이 배경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피커도 16만 개 이상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경험이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관객들이 공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피어 내부에는 인형이나 은은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심신 안정을 위한 공간이 따로 두 곳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스피어의 설립 과정과 소유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미국 프로농구 구단 뉴욕 닉스의 구단주 제임스 돌란입니다. 돌란 대표는 바로 뉴욕 대형 공연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소유주이기도 한데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외에도 라디오 시티 뮤직홀과 같은 뉴욕, 시카고 기반의 공연장을 몇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란 대표는 그런데 점점 커지는 공연과 이벤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새로운 승부수가 필요하다라고 봤고, 이에 따라서 던진 승부수가 바로 라스베가스의 스피어입니다. 2017년 미국 라이브 음악 공연 시장의 규모는 17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10년 뒤 2027년에는 이 규모가 23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12조 원가량 더 커지는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2018년 돌란 대표는 구형 공연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이달 초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 첫 공연이 바로 U2였던 것이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나오면서 시장도 깜짝 놀란 분위기입니다. 개장 후에 주말 이틀간 록밴드 U2의 공연을 연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됐죠.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스피어 공연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스피어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1% 급등했습니다. 스피어 엔터테인먼트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에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분할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올 4월 21일 분할이 완료되면서 그때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회사의 실적은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피어가 건립 비용이 약 3조 원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개관한 지는 한 달 반이 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공하는 콘텐츠도 현재 U2의 공연, 그리고 영화 감독 데런 에러노프스키가 만든 50분짜리 영상물, 지구에서 온 편지, 영화, 이 두 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외관을 감싼 스크린에 영상을 송출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스피어를 바라보는 시선에 불안감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공연장 구성이 독특하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공연하는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스피어를 위해서 만든 공연은 오직 스피어에서만 가능하고 끝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연 산업이 많이 체계화되고 세계화되면서 공연은 기획 단계부터 공연장 규모에 맞춰서 동선이나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조명 같은 시설 배치는 물론이고 무대 미술, 인력 규모, 역할 등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투어를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급 공연에서 하겠다라고 정한다면 이 규모에 맞춰서 무대 규격, 스크린 규모, 시설 배치, 인력 배치 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공연을 위해 준비했던 세트나 기획 인력 등을 그대로 한국이나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공연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연을 제조업처럼 표준화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스피어는 단 하나의 공연장인 만큼 표준화를 통한 세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든 구조인 것이죠. 다른 곳에서 스피어를 위해 만든 공연은 선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적은 공연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자칫 3조 원을 들인 대형 프로젝트 스피어가 콘텐츠를 채우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불상사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스피어 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런던 동부의 스트랫퍼드에 스피어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이제 빅공해가 있다 보니까 2,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측은 시간이 갈수록 콘텐츠 제작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장비도 갖춰야 하고 경험을 갖춘 인력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미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험을 갖춘 인력이 있는 만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국에는 이제 하루에 여러 쇼를 상영하고 그 여러 쇼를 상영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공연을 경험한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공연이었다라고 호평을 내놓는다는 점이겠죠. 산업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편의 불가역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형 공연장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한 관람객들이 기존 공연의 눈높이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형 공연장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맞는 공연 기획이 표준화돼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제임스 돌란의 야심이 현실화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K-팝과 한국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흐름에 우리 콘텐츠 업계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